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편안하게 그냥 저 혼자 떠드는 영상이에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가지고 어쨌든 네가 가평에서 그걸 하는데 캠핑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 좀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 갑자기 들었어. 갑자기 막 물어봐. 그래서 지금 제가 캠핑이랑 사실 뭐 글램핑이랑 뭐 다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캠핑 쪽에다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뭐 제가 잘하는 거는 뭐 창업 쪽, 뭐 이런 사업적인 얘기니까 특별히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친구한테 뭐 아는 형님, 누님한테 뭐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해 볼게요. 자,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들도 그냥 이 영상 보세요. 너무 많이 물어봐서. 그 캠핑장이 사람들이 좀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퍼들이 내가 캠핑장을 좀 차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캠핑을 다니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셨던 분들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캠핑을 좀 자주 다니시는 캠퍼분들은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캠핑도 하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일석삼조 막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영해 본 입장에서 실제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운영을 했던 게 파쇄석으로 5개, 그 다음에 데크 사이트로 한 5개 정도 운영을 해서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나쁘지 않아요. 이제 분리를 해서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10개 사이트를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은 뭐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지도 않는 그냥 그런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캠핑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입로예요. 진입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영장은 땅의 형질을 따지지 않아요. 산도 괜찮고, 임야도 괜찮고, 전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단지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입로가 없으면 맹지겠죠.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근데 그 진입로 규정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그래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 여기 막 계곡도 있고 막 너무 좋은데 차가 못 가요. 그럼 허가 안 나와요. 그럼 불법 캠핑장이에요. 불법 야영장. 예, 우리가 불법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한번 미리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땅인데, 땅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제일 좋은 게 싼 땅이에요, 싼 땅. 예, 어차피 캠핑장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싼 땅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돈 싸움이에요. 이제 밸런스 싸움인데, 자,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이면 싸겠죠? 진짜 싸겠죠? 평당 몇만 원? 이 정도 하겠죠.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얘기한 이제 진입로 문제도 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벌레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물을 좀 끼고 있는 땅을 사는 게 좋다. 이제 그러면 좀 가격이 올라가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계곡 끼고 있고 그러면은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저희처럼 강 끼고 있고 그러면은 무지하게 올라가고 네, 많이 올라가요. 그건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캠핑장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캠퍼들만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가 되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려면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찾아와야 돼요. 많이 찾아오려면 일반인들의 관점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좀 깨끗하고 부대시설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물 있고, 계곡에서 수영하자, 예, 그 강에서 물놀이 하자, 이런 것들이 돼야지 여름 시즌에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 그런 땅을 좀 살피는 게 좋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땅을 가장 좋게 사는 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다 필요 없어요. 가보세요.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염수염 해서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가능하면 물가가 있는 땅을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을 거다. 그 다음에 뭘까요? 예,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 왜냐하면 솔직히 옛날에 우리가 좀, 저도 옛날 사람이라 아버지랑 같이 자칼 텐트 막, 우리 국민학교 세대랑 아버지랑 같이 자칼 텐트, 초록색 텐트 같이 하다가 막 강물 옆에다가 텐트 치다가 막 물 떠내려 오고, 그래서 막 옮기고 막 이런 기억들도 가지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근데 그때는 그냥 진짜로 텐트 하나 던져 놓고 뭐든지 그냥 다 하고 이런 시대였다면, 지금 이제 좀 세대가 변해서 캠퍼들 기본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화장실이죠. 화장실이 이제 캠핑장이라고 하면 공용 화장실이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공용인데 너나 나나 다 써.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요새는 개별 화장실, 공용 안에다가 개별 화장실을 놓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대. 왜냐하면 이제 씻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큰 화롯대나 이런 거 씻을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 이제 부대 시설은 완성이 되는 건데, 근데 제 얘기에 지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함정이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건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예,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화장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그만한 물건이라도 하나 팔려면은 거기 안에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동이라고 하는 거. 관리동은 야영장 허가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관리동이 있어야 되고, 두 개의 건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한 30평 정도 되는 화장실과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자 하면은, 건물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뭐 400은 조금 거짓말 같고 한 500 정도 평당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30평짜리 화장실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리동은 뭐 정 어려우면 그냥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컨테이너 사서 뭐 정리하고 전기 인입시키고 뭐 오화수 이런 거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래도 뭐 2, 3천 원 들어가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관리동이랑 이런 거 해서 거기 들어가는 돈만 한 2억 정도. 네. 과장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 들어가요. 건물 짓는데. 예.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세 가지 선택이 남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어쩌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토목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땅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예. 그냥 쫙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토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작게 잡아서 한 1000평 정도로 잡아 볼게요. 1000평 정도 내가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1000평에 대해서 토목을 했을 경우에는, 근데 토목은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토목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평당 한 2, 30 정도는 봐야 돼요. 예, 그냥 땅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포크레인 들어오고 덤프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쇄석으로 까는 방법. 그 다음에 요새 많이 하는 데크 사이트, 예, 나무 데크. 예. 근데 파쇄석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요. 그것만 사오면 되니까. 그래도 사이트 하나 구성하는데, 그래도 뭐 한 차 정도는, 이격거리까지 해서 차로 한 차 정도는 봐야 될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따지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 구성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거고, 데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값이 많이 올랐어요. 밑에다가 이제 철로 그 프레임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나무로 해야 되는데, 나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일스테인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저 같으면 합성 수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더 튼튼해요. 비싸요, 비싸. 그래서 한 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냐, 이제 사이즈마다 틀린데 약간 대형으로 만들면 한 400, 500 봐야 됩니다. 예, 하나 만드는데 이제 고비용 들어가면, 만약에 데크로 10개만 짠다 그러면 한 5천, 예,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비용하고 비교해 보면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죠. 땅값 제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잔디가 있어요. 잔디는 저는 안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조경에 재주가 있다, 재능이 있다, 나는 정말 풀을 사랑한다, 잔디를 좋아한다. 이게 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눈이 낭만적이잖아요. 눈은 막 좋고 이렇잖아.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는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잘라야 되고 미친 듯이 자라. 정리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잔디는 어지간한 성격이 내가 진짜 그런 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비용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1000평 정도 구성하는데 한 2억 5천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래도 그거보다 적게 드릴 수도 있어요. 뭐 한 2억 정도 선에서 마크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희는 좀 특별했던 게, 저희는 강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캠핑장보다 거의 2.5배 수준의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캠핑 사이트들이 뭐 4만 원, 5만 원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한 1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여름 성수기 때는 뭐 더 비싸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았고, 좋은 점으로 따져보자 하면은 사실 이제 좀 분류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캠퍼인지, 그 다음에 그냥 행락객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관광객인지, 예, 구분을 하는데, 캠퍼분들은 정말 조용해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편해요. 이분들은 조용히 와서 조용히 텐트 치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청소하고 조용히 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관광객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놀러 왔기 때문에 약간 소음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조용한 시간들도 약간 또 술도 한잔 하시고, 노래도 좀 블루투스 들고 오면 안 돼요. 블루투스 들고 와서 음악도 좀 틀어놓고, 이제 텔레비에서 본 것들 막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관광객이 많다라는 게 우리한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성수기가 언제냐라고 따지면은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가 성수기야. 이제 11월부터 손님이 꺾이기 시작을 하고 12월부터 많이 안 오는데, 저희들도 한 이제 12월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1월, 2월에서 한 3월까지는 이제 캠핑 사이트는 문을 닫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전기값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어마어마하겠어요. 이제 겨울에는 그 받는 비용보다 전기값이 더 나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장박 이런 거를 안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난로 하나 틀어놓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요새는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 먹는 장비가 많아서 겨울에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하는데, 뭐 그래도 4월달, 5월달부터는 주말은 뭐 거의 100% 다 차고요. 무조건 차고. 주말이 아니에요. 계속 해보니까 금요일부터 차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은 무조건 다 차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근데 평일은 어떠냐? 평일은 좀 들쭉날쭉한데 월요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 조금 없고, 목요일까지 좀 없고,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이제 6월 말부터 7월달, 8월달은 뭐 그냥 풀이죠. 예, 그냥 풀이에요. 그때가 사실 1년 살림을 다 먹여 살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값이 비싸죠. 물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땅값이 비싸고, 뭐 이런 거 감안해서도 사실 성수기 때 가격은 10만 원이 넘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도 꽉꽉 찹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거 보면은 10개 사이트니까 10개니까 10개가 다 차면은 100만 원.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에서 4천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사실 장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신경 쓸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글램핑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청소도 많이 해줘야 되고, 침구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손님 많이 오면은 이제 정리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캠퍼분들만 오면 사실은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다 알아서 정리하고 다 알아서 청소하고 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관리할 부분들도 크게 없고, 그래서 소규모로 해서 나 혼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변화할 거예요. 그 캠핑 시장이 변화할 거고, 저희만의 이제 프라이빗 캠핑 사이트라고 해서 옆에서 서로 안 보이는 식으로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팔려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강이 보이면서 옆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용 개수대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 뭐 냉장 그걸 다 분할해 줬어요. 쓸 수 있는 거 여기 뭐 1번 사이트용 냉장고 뭐 이런 거 다 해줬고 개수대도 씻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화롯대라든지 큰 거 씻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개별 화장실 샤워실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캠핑 관련해서 영상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게 있는데 캠핑 수익도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가 상승이라는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캠핑 수익도 제가 보기에는 뭐 성수기 때 한 3천씩에서 6천 정도 벌었고 비수기 때 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5개월 정도 벌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억 이상 나와요. 네, 나오는데 매출이 1억 이상 나오면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어요. 나가는 돈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문제는 이 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기다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각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권해드리냐면은 캠핑을 좀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고 사람 좋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좋고 뭐 그러신 분들이 좀 시골에서 한적하게 이렇게 일하면서 하는 거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가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나? 슬기로운 농촌 생활? 뭐 그런 거가 괜찮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아이디어를 좀 더해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요.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웬만한 게 다 있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독일 수도 있고 플러스 요인일 수도 있어요. 캠핑 하시는 캠퍼분들은 그런 것도 싫어하고 관광객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한 시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캠핑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크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 크게 노력 많이 안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땅을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 놓으면은 내가 최소한의, 왜냐하면 어떤 건물을 졌잖아요. 그럼 그 건물이 짓는 순간부터 노후가 되기 시작해. 그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계속 마이너스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토지만 들고 있잖아. 뭐 공용 건물을 짓기도 하겠지만 토지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허심탄회하게 제 지인들한테, 또 이 영상 보시는 형님들, 뭐 누님들, 그런 거 해보는데 이제 좀 나이도 들고 뭐 하셔가지고 귀촌 한번 해보고 싶어, 뭐 나 은퇴하고 거기 가서 캠핑장 차려서 뭐 이런 거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그런 건 괜찮아요. 자기가 집 하나 줘놓고 근데 위치 조금 떨어지게 해서 집 하나 줘놓고 뭐 부근에다 캠핑장 하나 차려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슬기로운 노년, 아름다운 노년 이렇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크게 단점을 얘기하진 않아요. 단점은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집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캠핑장 관련해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제일이 좀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캠핑장 관리하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있다. 뭐냐면 부대 수익이 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작이 있죠. 장작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불멍할 수 있는 거, 화롯대를 사실 들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만 좀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화롯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음식 파는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사실 무시할 만한 매출은 아니에요.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소소한 재미를 보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또 자기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캠핑장이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땅을 좀 잘 알아보고 좋은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면은 뭐 본인들도 시간이 크게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더 좋은 캠핑장을 좀 만들어 가볼 생각이에요. 아이디어가 계속 뿜뿜뿜뿜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런 재미도 있죠. 네,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자연에 맞대하고 있고 항상 웃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런 즐거움이 뭐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은 뭐 좀 땅이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은, 매출은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겨울엔 또 문 닫아버리니까 뭐 쉬면 되는 거죠. 여름에 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겨울에 쉬고, 그 다음에 또 봄부터 슬슬 시작하고. 아, 이런 일이 어딨어. 네, 하여튼 뭐, 네, 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 한번 더 꾸며드리든지 하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주시고. 예, 캠핑장 사업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네, 크리스였습니다.